교에서 6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성품이 온순한 남편과 4년 연애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죠.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과는 다르게 제겐 3살 터울인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오빠 역시 신혼여행에서 얻게 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일단 우리 조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완전 망나니입니다.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뿐인 조카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쓸 정도면 어느 정도 말썽쟁이인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오죽하면 가족끼리 밖에서 외식을 못할 지경이라니까요. 자기 아빠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누구 하나 제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성에 안 차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주먹질을 하거든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울지는 않더군요. 조카 상태가 그렇다 보니 학교 생활도 문제가 많죠. 허구한 날 새언니는 조카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거나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고 수시로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아예 못하니 지켜보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 역시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지만 정작 새언니와 오빠는 조카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빠는 조카가 사고 칠 때마다 사내 녀석이 크다 보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빠부터 어릴 때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장이었거든요. 자기도 그랬으니 조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오빠였는데 새언니는 정반대였죠. 오빠가 오냐오냐 하며 웬만한 건 다 받아주는 타입이라면 새언니는 무조건 벌을 세우거나 매를 듭니다. 저도 육아를 해봐서 잘 알지만 어떤 육아 방법도 일단 엄마와 아빠가 먼저 방향을 맞춘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반대로 아빠는 저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할 뿐이라 결국엔 탈이 난다는 걸 무수한 경험을 통해 많이 지켜봐왔거든요. 하지만 오빠랑 새언니는 서로서로 자기 육아 방법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니 조카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사실 둘 다 문제이긴 하지만 오빠보다 새언니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카가 편식이 엄청 심하거든요. 특히 버섯. 조카는 어릴 때 버섯을 몇 번 먹어보느로 지금까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알러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기 싫다는 이유로 식탁에 버섯이 올라오면 누가 있던 없던 그대로 손으로 집어 방바닥에 던져버릴 만큼 버섯을 싫어하는데 새언니는 이상하게도 조카에게 버섯을 먹이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치며 안 먹는다는 조카의 밥상에 늘 버섯을 올리죠. 그럼 조카는 안 먹는다고 또 난리치고요. 그러면 화가 난 새언니는 곧바로 벌을 세워요. 그리고 더 화가 많이 나게 되면 회초리를 가져와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럼에도 조카는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버섯을 안 먹는 걸 택합니다. 사실 남의 육아에 관해선 함부로 참견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누가 저희 육아 방식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아무리 그게 바른 소리라고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새언니의 체벌 수위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종아리 한두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대 20대까지 때리는 거 보고 한 번은 제가 기겁을 하면서 이러면 애 잡는다고 말리기도 했는데 도통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사실 새언니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자격지심이 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조카가 여러모로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쓰려니 왠지 조카를 이용해 제 아이 자랑하는 것 같아 자세히는 안 적을게요. 대신 음식에 관해서만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집에서는 편식이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잘 살았던 집안이라 먹는 거에 대해 집착을 하거나 음식의 소중함 같은 건 잘 모르고 컸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랐더라고요. 평생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신 시아버지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었지만 원체 허약한 체질을 타거나 집안에만 있으셔야 했던 시어머니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 수밖에 없었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매 끼니마다 소세지나 햄같이 비싼 반찬들을 자연스레 먹고 자란 저랑 오빠와는 달리 남편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했고 그래도 늘 배가 고팠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유난히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편식 없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 역시 나물 종류나 두부 뭐 이런 것들은 안 먹으려 했어요. 버섯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아이가 안 먹는다고 때를 쓸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애는 죽어라 울죠. 이게 장난감 같은 걸 뺏겼을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본능인 것 같은데 아이가 음식을 뺏기면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엄청난 기세로 오는데 보다 못한 제가 그냥 이것만 먹이자고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애 잡겠다고 사정사정을 해봤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다른 건 전부 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대신 먹는 거에 대해선 내 방식을 따라주면 좋겠어. 나도 아빠인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 근데 편식하는 아이로 키우기는 정말 싫어. 너무도 간절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전 알겠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밥도 냉장고에 넣어버린 남편은 죽어라 우는 애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라고 우는 아이에게 배고프지? 속상해? 그래 아빠도 다 알아. 그래도 골라 먹는 건 안 된단다. 그럼 쑥쑥 못 크거든. 다음엔 꼭 다 먹자. 라고 하며 아이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친 아이는 잠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은 냉장고에 넣어둔 차디차게 식은 밥을 꺼내 먹었고 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와 같은 일이 몇 번 만에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게 된 줄 아세요? 딱 3번이에요. 정확하게 3번 만에 차려준 음식을 그대로 다 먹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한시름 놓는 표정이더군요. 그 뒤로는 배가 불러서 밥을 남기면 남겼지 반찬을 골라 먹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조카와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새언니는 조카와 우리 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더 심하게 조카를 혼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혼을 내도 조카의 고집과 말썽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죠. 그러다 오빠네가 집을 사서 저희 바로 옆 동네로 이사오고부터는 새언니가 자꾸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는 겁니다. 처음엔 근처에 볼 일 있다고 하면서 잠깐만 봐달라고 하더니 그 횟수도 시간도 점점 늘어갔대요. 원래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 그쪽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수입은 좀 높아도 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도저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육아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어린이집으로 시작해서 태권도 도장 같은 학원으로 돌리고 수시로 핸드폰 쥐어주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게 수입이 확 줄더라도 계약직 재택근무였는데 근무 조건만 따지면 제가 원하던 거였네요. 아이와 바로 옆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도 할 수 있으니 비록 돈이 작더라도 전 만족했는데 새언니가 이점을 노리고 자꾸 조카를 맡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재택근무라도 일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가뜩이나 말 안 듣는 조카가 있을 때면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언니에게 제대로 말을 했어요. 언니 지금까지는 참아보려 했는데 이제 조카 맡기는 거 좀 자제해주세요. 집에 있으니까 노는 것처럼 보여도 엄연히 일하는 거예요. 부탁 좀 할게요.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었는지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도 알겠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로 조카를 맡기지 않았는데 이번 징검다리 연휴가 오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 오빠랑 둘이서 놀러 가려고 계획을 짜놨다며 조카 좀 맡기면 안 되냐고 하지 뭐예요.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그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필 저희도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큰맘 먹고 경치 좋은 풀빌라를 예약해둔 상태였던지라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저보고 매정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도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일도 미리 끝내기 위해서 요즘 새벽 늦게 됐어야 잔다고 했더니 새언니는 삐졌는지 아무 말도 없이 끊는 겁니다. 오빠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안 받대요. 아마 새언니와 미리 입을 맞췄겠죠. 항상 그랬어요. 늘 제가 싫은 소리 하려고 오빠한테 전화를 하면 아예 안 받거나 새언니가 대신 받거든요. 오빠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에 놓일 것 같으면 새언니 뒤에 쏙 숨는 게 습관이며 아무튼 일단 안 된다고 했으니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며 그렇게 넘어갔는데 막불사 저희가 놀러 가려고 했던 바로 전날 사건이 터진 거죠. 아침 일찍부터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 새언니가 조카와 함께 커다란 짐 가방을 가지고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조카만 놔두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 그 자체였네요. 뒤이어 나온 남편이 조카를 보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고 해도 너무한다며 혼자서 뭐라고 하는데 진짜 미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카톡만 하나 달랑 왔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살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생각 같아서는 조카를 다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고 멀뚱멀뚱 서 있는 아이를 보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믿던 조카가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식 교육 잘못 시키는 오빠나 새언니가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다 지들 둘이 놀러 간다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남의 손에 무턱대고 맡기다니요. 처음엔 조카를 데리고 놀러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괜히 조카를 데리고 갔다가 집도 아닌 곳에서 조카 뒤치다거리만 하고 올 게 뻔했어. 남편과 아들 둘만 다녀오라 하고 저와 조카는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만 두고 어떻게 가냐며 싫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전날이라 환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돈 버리기는 싫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네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조카 녀석이랑 집에서 지내게 된 저는 처음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오빠와 새언니 돌아오면 이번엔 진짜로 연끈을 각오로 대판할 생각뿐이었는데 혼자 조용히 게임기만 가지고 노는 조카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짠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차피 같이 지내는 김에 편식하는 습관 정도는 고쳐줘야겠다 다짐을 했고 얼마 후 배고프다는 조카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주던 그대로 말이죠. 각종 야채들과 버섯 그리고 스팸을 잘게 썰어 볶음밥을 만들었고 맑은 된장국과 백김치까지 차려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먹기 싫은 걸 마구 골라내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햄이나 고기 달라고요. 전 차분한 목소리로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모 집에서 지내려면 고모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먹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고 모든 음식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카는 바닥에 뒹굴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놔뒀죠. 다행히 연휴 기간이라 아래 집 사람들도 여행 간 걸 알아서 밑에서 누가 올라올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30분을 넘게 난리를 치던 조카는 그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깨물려고 얼굴을 들이밀길래 힘으로 조카를 제압했죠. 그냥 저한테 해코지만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가려서 먹을 거면 아예 밥을 안 주는 게 이 집 규칙이다. 네 사촌동생인 내 아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네 나이에 골고루 안 먹고 편식을 하게 되면 결국 네 건강 망치는 건데 고모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한참을 이야기하며 힘싸움을 하다 지친 조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래주려 머리를 쓰다무려고 하니 조카가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모도 때릴 거냐 묻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맞을 생각부터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웃으며 고모가 널 왜 때려? 단지 규칙대로 밥만 안 주는 거야. 절대 안 때릴 거야 고모는. 그리곤 저희 남편이 그랬듯 저 역시 조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편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했고 이윽고 두 번째 끼니 때가 되었죠. 전 같은 메뉴로 준비해서 줬어요. 예상하듯이 좀 전의 일들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벌써 두 끼나 굶은 조카와 저는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카도 배가 많이 고픈지 게임기도 안 하고 TV도 보는 둥마는둥하며 연신 부엌 쪽을 바라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민수야 배 많이 고프지? 고모도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저녁은 꼭 먹자. 라고요. 그제서야 조카는 저 또한 자기와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풀죽은 목소리로 고모는 밥 먹어요. 라고 하길래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뿐인 조카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먹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조카에게 다가가 안아줬는데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 조카가 이렇게 몸집이 작고 아직도 애기 같은지 말이에요. 그렇게 두 끼를 함께 굶은 저희에게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고 전 6시 땡 하자마자 똑같이 야채 볶음밥을 요리했습니다. 3번 연속 같은 메뉴를 차려놓고 조카를 불렀죠. 쭈뼛쭈뼛 다가온 조카는 볶음밥을 보자마자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망설이던 조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어보는 겁니다. 고모, 이번에도 내가 골라 먹는다고 하면 또 치울 거예요? 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그게 규칙이니까. 참고로 그 규칙은 고모를 위한 게 아니란다. 전부 민수 너를 위한 거지. 벌써 두 끼나 굶었는데 이번에 또 굶으면 우리 하루 종일 굶는 거네?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내일 아침은 꼭 먹자. 알겠지? 하고 밥을 치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제 손에서 밥을 채간 조카는 야채고 버섯이고 골라낼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입으로 퍼넣는데 천천히 먹게 하느라 진담을 뺐네요. 하긴 두 끼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속으로는 내심 진짜 이번에도 안 먹는다고 고집 부리면 하루 종일 애를 굶기는 건데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애고 어른이고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편식 같은 거 그거 전부 다 배부른 애들이나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건데 조카는 생각보다 책도 좋아하고 마음이 어린 아이더라고요. 한번 제게 마음의 문을 열자 속에 있는 말까지 거침없이 해주는 조카와 정말 재미있게 보냈네요. 그리고 마침내 새언니와 오빠가 조카를 데리러 저희 집에 왔을 때 처음엔 제대로 뒤집어 주려던 제 원래 계획과는 달리 저는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차린 메뉴는 바로 야채볶음밥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을 차리자마자 새언니와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그런 거 안 먹어 라고요. 하지만 그때 잘 먹겠습니다 고모 라고 말하며 조카는 망설임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새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버섯 한 번 먹이려고 별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는데 고작 며칠 만에 제가 그걸 해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새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비결을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전 맨입으로는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새언니에게 앞으로 감정적으로 매를 드는 거 제발 그것만은 그만하겠다고 약속하라 했죠. 괜히 사랑이 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언니처럼 말 안 듣는다고 패고 자기 화난다고 때리기만 한다면 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잘못 키우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새언니는 자기도 크게 느낀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제야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말해줬습니다. 오빠나 새언니 둘 다 제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게 벌써 작년 이맘때 일이네요. 그 후로 새언니와 오빠가 많이 변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똑같으니 말이에요. 단지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참견을 할 걸 하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빠네와 스키장에 다녀왔는데 역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푸는 데는 자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조카도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고요. 남은 겨울도 춥다고 웅크리고만 있지 않고 알차게 보낼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 재주가 너무 없어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추위 잘 버티시고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